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담긴 순수한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토박이 말 바라기 이 시간 이창수 선생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박이 말 바라기 이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토박이 말부터 알아볼까요? 예, 지난해 이맘때 알려드렸던 토박이 말을 먼저 새겨보고 알고 쓰면 좋을 토박이 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저희가 어떤 토박이 말을 알아봤을까요? 해마다 더위가 이제 여러 날 이어지면 이 더위가 언제쯤 끝이 나나 이렇게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더위를 좀 잘 못 견디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저보다 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바심의 말미를 알려드렸었죠.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조바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마라, 조바심 치지 마라 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그때 그 조바심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말밑을 아는 사람은 더 없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물음을 묻고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해보고 또 똑똑한 풀이도 찾아보는 이런 버릇을 들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풀이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조 더하기 바심의 짜임으로 바심은 타작과 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 조바심은 그러니까 조를 타작한다는 뜻인데 네. 그 조가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은 곡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물이 굉장히 질기게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삭을 이리저리 비틀고 문질러 쳐야만 나달이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처럼 잘 비벼지지는 않고 손에 힘을 좀 많이 주면 작고 가벼운 알맹이들이 막 튀어나가 버리니까 웬만큼 힘을 주되 살살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를 거두어들이다 보면 생각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일쑤인데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조바심이다 한다는 풀이가 가장 그럴듯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풀이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되고요. 또 네. 기억도 나네요. 작년에 네. 어떤 얘기 하셨는지. 네. 저는 이 조바 더하기 심의 짜임을 보고 뒤에 있는 심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혹시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네, 대부분 뜻을 이제 미루 어림을 할 때는 저마다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을 마음심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바심이라는 말 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이 잘 담겨 있는 말인데 우리 삶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말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이 토박이 말 바라기와 같은 꼭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길을 얼른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바빠지곤 합니다.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런 토박이 말의 뜻과 어원을 잘 알고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좀 앞당기려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또 다른 토박이 말도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올제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이런 내돌 비찬날 광복절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비찬날 광복절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요즘 이제 일본과 여러 가지로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맞는 이런 비찬날이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이제 날이 날인 만큼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챙겨했던 우리말 도로 찾기에 있는 토박이 말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네. 머리 말을 좀 읽어드렸었고, 또, 그때 그만 쓰자 했던 애매하다, 안내자를 요즘도 쓰고 있는 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물어보기도 했죠. 네. 내일이 74주년 광복절입니다. 네. 지난해 이 시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느낌이 또 들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그냥 편한 게 좋다는 핑계로 챙기지 않고 사는 사이에 이런 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말 도로 찾기라는 첫 단추를 참 잘 꿰었었는데 어느새 잘 꿰었던 단추를 풀고 어긋나게 채우고 살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근대 문화는
일본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바탕으로 비친, 그러니까 번역한 것들이거든요. 네.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들이지만, 나라를 되찾은 뒤에는 이 우리말 도로 찾기의 정신으로 만든 우리말 다듬기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또 옛배움책, 교과서에서 풀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라를 되찾고 또 만든 교과서는 지금의 교과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배웠던 책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배움책 교과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를 되찾은 뒤에 만든 배움책 그 안에 쓴 말들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 말씀드린 우리말 도로찾기와 이어져 있어서 그 안에 쓴 갈말, 그러니까 학술 용어들이 토박이 말로 된 게 많습니다. 네. 이 보기를 들자면 우리 몸을 배우는 마당에 보면 요즘 우리가 쓰는 심장, 개, 신장과 같은 말을 염통, 허파, 콩팥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피부는 살갗, 근육은 힘살, 혈관은 핏줄이라고 했는데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나날살이 일상생활에 쓰던 말을 그대로 배움책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통, 허파, 콩팥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 말이긴 한데 그 뜻이 헷갈릴 때가 많죠. 그리고 근육을 힘살이라고 하니까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네요. 네, 그렇죠.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자는 뜻으로 이제 거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게 되려면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뿌리자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말을 챙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의 눈과 생각으로 비친 말, 그러니까 일본식 한자가 아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과 삶이 깃든 이 토박이 말을 바탕으로 만든 배움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길을 여는데 힘과 슬기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배움책에 이제 그 씨앗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서 싹을 틔우고 가꿔 숲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배웠던 조바심의 어원을 되새겨봤고요. 또 광복절을 앞두고 옛날 교과서에 썼던 여러 가지 토박이 말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은 어떤 노래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제 이야기 나왔던 이튿날 광복절과 아랑곳한 노래를 하나